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먼저 최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저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고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의 강화가 경제 활동, 채용, 그리고 물가 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 상승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5%에서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드가 현재의 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경제 정보와 그 정보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입니다. 금리는 동결된 것으로 보이나 금년 내에 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2%로 돌아가게 하는 추가적인 정책 강화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위원회는 통화 정책의 누적된 강화,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지연, 그리고 경제와 금융의 발전을 고려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국채와 기관 부채, 그리고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의 보유를 줄이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회는 물가 상승을 2% 목표치가 되도록 하는데 강력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은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금리 동결에 대한 소식으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50년 이래로 S&P 500이 연도의 100번째 거래일에 적어도 8% 상승했을 때 지수는 그의 나머지 기간에 평균적으로 추가로 10%의 이익을 보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S&P 500이 연도의 100번째 거래일에 8% 이상 상승한 마지막 시기인 2021년에도 관찰되었습니다. S&P 500은 2023년의 100번째 거래일인 5월 25일에 약 9% 상승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금년의 나머지 기간에 10%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이렇게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2023년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려 금융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어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이는 금리가 높아질 때 가치주가 성장주를 능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온라인 저축 계좌에서 3, 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을 때 가치주는 역사적으로 성장주를 능가했고, 예를 들어 2022년에 성장주는 가치주에 비해 큰 차이로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종료를 예상하고 심지어 연말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기울어질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주 ETF인 뱅가드 밸류 ETF는 연초 이래로 총 수익률 0.41%를 기록했지만 성장주 ETF인 뱅가드 그로우스 ETF는 총 수익률 31.36%를 기록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최고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키스트는 S&P 500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적 진전과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 종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감정 변화가 다가올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높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담 턴키스트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를 주시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은 아무리 안전하게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있는 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치가 예단은 금물이며 언제나 대응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투자를 하고 언제나 두둑한 현금 비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